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그 Invariant Labs의 연구 자료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프레젠테이션이랑 문서들을 보니까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MCP 환경에서 새로운 보안 위협이 나왔더라고요. 툴 포이즌 어택이라고요. 오늘 이걸 좀 깊게 파헤쳐 보면서 여러분이 이 공격을 딱 이해하고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그 핵심을 얻어가시는 게 목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AI가 외부 도구랑 상호작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MCP가 점점 많이 쓰이면서요. 그 이면의 보안 문제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바로 그 지점을 깊이 다뤄볼 거예요. 특히 툴 디스크립션이라는 거요.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공격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우선 그 MCP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자료 보니까 엔트로픽에서 공개한 프로토콜이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AI 모델하고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IDE나 브라우저 같은 외부 시스템 있잖아요. 이걸 연결하는 일종의 표준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확장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아, 확장성은 좋은데 바로 그 연결되는 부분에서 네. 거기서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길래 그럴까요? MCP 아키텍처를 보면 크게 호스트,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자체랑 클라이언트, 이게 통신 모듈이고요. 그리고 서버, 이게 외부 시스템 연결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서버 안에 있는 툴이라는 요소예요. 이건 AI가 특정 작업을 할 때 쓰는 함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 툴에는 또 툴 디스크립션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 설명, 그러니까 AI가 사용자 요청을 받으면 여러 툴 중에서 뭘 쓸지 바로 이 툴 디스크립션을 보고 판단한다. 이런 거죠?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툴 포이즌 어택의 핵심이에요. 네, 그 설명 자체가요. 네, 공격자가 MCP 서버의 그 툴 디스크립션에다가요. 악의적인 지시사항, 숨겨진 프롬프트를 몰래 넣어두는 겁니다. 악의적인 짓이요? 네, 그러면 AI는 이 설명을 그냥 믿고 사용자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심지어 악성 코드가 담긴 툴을 선택해서 실행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다른 툴 다 무시하고 무조건 이걸 실행해. 이런 식의 지시를 설명에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 POC, 그러니까 개념 증명 사례도 있었어요. 아, 정말요? 어떤 사례였죠? 문서 작성을 요청했는데 받아보니 정상적인 내용 끝에요. 해킹 테스트 바이 BK라는 좀 뜬금없는 문자열이 몰래 추가되어 있었던 거죠. 세상에. 그냥 문자열만 추가된 건가요? 네, 근데 더 좀 무서운 건 클로우드 데스크탑 같은 일부 UI에서는요. 이 툴 실행 내역이 기본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아, 그럼 사용자는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가 이걸 알아채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AI는 일단 설명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요. 이야, 정말 교묘하네요. 그냥 설명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사용자 입장에선 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역할별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같은 사용자분들은요. 일단 검증되지 않은 MCP 서버는 사용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툴을 새로 추가하거나 승인할 때 그 설명을 아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을 꼼꼼히 본다. 알겠습니다. 그럼 개발자들은요? 서버 개발자는 당연히 정직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고 서버 자체의 보안을 강화해야겠죠. 클라이언트 개발자 역할도 중요한데요. 툴 디스크립션 내용을 사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혹시라도 이게 변경되면 사용자에게 알리거나 아니면 샌드박싱 같은 기술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네, 기술적인 방안들도 제시됐었죠. 그 툴 디스크립션의 해시값을 검증한다거나 아니면 각 서버를 격리된 환경, 그러니까 샌드박스에서 실행한다거나. 맞습니다. 또 비정상적인 활동을 탐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핵심은 결국 제로 트러스트 접근 방식입니다. 그 어떤 MCP 서버도 그냥 완전히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를 넘어서요. 신뢰성 훼손, 데이터 유출, 시스템 조작, 심지어는 신뢰할 수 있는 서버로 위장해서 공격하는 공급망 공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죠. 정말 심각하네요. 결국 정리해보면 단계적으로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서버만 사용하고 설명을 직접 확인하는 그런 주의가 필요하고요. 장기적으로는 자동화된 검증 시스템이나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꾸준한 보안 교육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결론이네요. 아, 혁신과 보안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툴 디스크립션을 통한 공격은 상당히 교묘하게 또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한계 때문에 즉각적으로 탐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일까요? 이런 기술적인 방어책들 외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AI 도구와 상호작용할 때 어떤 종류의 디지털 직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건전한 의심 같은 걸 키워나갈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공식적으로 검증되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MC 서버를 사용할 때조차도 말이죠. 아, 기술만 믿을 게 아니라 사용자 스스로의 판단력도 중요하다. 네, 그런 셈이죠. 기술만으로는 이게 완벽한 방어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우리 스스로의 판단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